한 개에 1,000원 하는 아이스크림과 한 개에 1,400원인 아이스크림을 섞어서 12개를 구매하고 15,000원을 냈더니 1,400원을 거슬러 받았다. 구매한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의 개수를요, 제가 X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1,000원짜리를 X개 샀으니까 가격은 1000X가 되고요. 더하기 그 다음에 1,4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샀는데 섞어서 12개를 샀어요. 1,000원짜리를 X개 샀으니까 나머지 1,400원짜리는 12에서 X를 뺀 만큼을 샀겠죠. 개수가. 그래서 가격은 1,400원 곱하기 개수를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랬더니요, 15,000원을 냈더니 1,400원을 거슬러 줬다고 했어요. 실제 가격은 15,000원에서 1,400원을 뺀 것만큼이 가격이 되겠죠. 자, 이거를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15,000원에 1,400원 빼면요, 13,600원이 되고요. 자, 양변에 먼저 100으로 나누겠습니다. 공 2개씩 지우고, 그 다음에 전개시켜 볼게요. 10x고요. 14 곱하기 자 12 해보면 2, 4, 8에 1은 2, 그 다음에 4, 1이니까 168 되겠네요. 그리고 뒤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4x가 되고요. 우변은 136. 10x에서 14x 빼면 마이너스 4x 되고요. 자, 일로 넘겨서 빼주면은 이게 크니까 마이너스 되고 168에서 136을 빼주면 됩니다. 32가 되고요. 마이너스 4로 양변을 나누면 x값은 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8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방과후 수업 마지막 날이라 학생들을 위하여 간단한 먹거리를 준비하러 편의점에 갔다. 한 개에 1,400원 하는 과자 6개를 사고 한 개에 1,600원 하는 도넛과 한 개에 1,200원 하는 우유를 합쳐서 20개를 샀다. 그런데 돈을 35,000원 가지고 갔는데 3,000원이 부족하여 나머지는 다음 달에 갖다 드렸다. 35,000원인데 3,000원 부족했다. 결국 이걸 더한 38,000원어치를 구입한 거죠. 자, 구매한 우유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구매한 우유를 X개라고 하고 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에 1,400원 하는 과자 6개니까요. 1,400원 곱하기 6 이렇게 되고 더하기 1,600원 하는 도넛과 1,200원 하는 우유를 합쳐서 20개를 샀습니다. 우유를 X라고 했죠. 자, 우유 X개 쓰면은 나머지 도넛은 20에서 X를 빼면 되겠죠. 이렇게 개수가. 네, 자, 도넛이 1,600원이니까 1,600원에 20-x 이렇게 되고요. 자, 우유. 자, 우유는 1,200원인데 X개입니다. 1,200X. 그래서 총 돈이 아까 38,000원은 38,000원. 이렇게 하면 방정식을 작성을 했고요. 자, 이걸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100씩 나눌게요. 양변 이렇게 공 2개씩 사라지겠죠. 이렇게 사라지고, 여기도 공 2개 사라지고, 여기도 공 2개,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4로 나눠볼게요. 자, 요거 4로 나누면은, 여기 2로 먼저 나누면 7이고, 요것도 2로 나누면 3이죠. 이렇게 되고. 4로 나누면, 여기 4. 4로 나누면 3. 4로 나누면, 4, 9, 36에 20이니까 4, 5, 20 이렇게 됩니다. 계산해 볼게요. 3, 7은 21이고요. 이거 전개시켜보면 이렇게 80-4x 그 다음에 이거는 3x는 95 자, 80하고 21 이거 두 개 하면 101이죠. 101을 1로 넘겨보면 95에서 101을 빼면 마이너스 6 되고요. 마이너스 4x 플러스 3x는 마이너스 x가 됩니다.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하면 x는 6. 답은 6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생들에게 사탕을 나눠주는데 5개씩 주면 6개가 부족하고 4개씩 주면 3개가 넘는다. 학생 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학생 수를요, x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탕의 개수가 있죠. 사탕의 개수인데 상황이 두 가지가 있어요. 5개씩 주면 6개가 부족한 상황과 4개씩 주면 3개가 넘는 상황. 사탕의 개수는 같기 때문에 사탕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에 의해서요. 5개씩 주면 6개가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x명이 5개씩 주면 총 개수가 5 곱하기 x, 즉 5x만큼 필요한데 6개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탕의 개수는 5x-6 이렇게 되고요. 이 사탕의 개수가 그 다음 상 4개씩 주면 3개가 남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학생 x명에 4개씩 주니까 4x, 그러면 3개가 남으니까 더하기 3만큼 사탕이 있는 거죠. 이 두 상황이 서로 같다. 그래서 식을 세웠고요. 방정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x 넘겨서요. 여기서 5x에서 4x 빼면 x 되고요. 마이너스 6 넘어가면 플러스 되니까 더해주면 9가 됩니다. 학생 수는 9명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가격이 같은 과자 5개를 사면 2,000원이 남고 8개를 사면 1,300원이 부족할 때 과자 1개의 가격을 구하시오. 1개의 가격을 x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현정이가 가지고 있는 돈을 x로 표현을 해볼게요. 근데 상황이 지금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어차피 가지고 있는 돈은 같기 때문에 두 가지 상황을 구해서 같다라고 해서 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자, 과자 5개를 사면 2,000원이 남는다고 그랬어요. 자, 1개의 x1인데 5개를 사면은 5x1이죠. 가격이 2,000원이 남으니까 이거 더하기 2,000원만큼 현정이는 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상황은 자, 8개를 사면 1,300원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8개를 사면은 8x1인데 자, 1,300원이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빼기 1,300원만큼 현정이는 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정이는 돈을 가지고 있는 상황을 두 가지를 써서 같다라고 식을 세웠고요. x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x를 넘겨서 빼주면요. 3x가 되고요. 마이너스 1300 좌변으로 넘기면 더하기 1300 되니까 더해주면은 3300이 됩니다. 3으로 나누면은 x는 1100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항수가 각각 같은 수준별 문항을 학생들에게 제시해야 하는데 중수준의 문제를 각자 2문제씩 풀게 했더니 7문제가 남았고 하수준의 문제를 3문제씩 풀게 했더니 4문제가 모자랐다. 이때 학생수를 구하시오. 학생수를 x라고 하겠습니다. 자, 문항수가 각각 같다고 했어요. 자, 먼저 중수준의 문제를 한번 보면은 자, 2문제씩 풀게 했더니 7문제가 남았습니다. 학생수 x명이니까 2문제씩 풀면은 2x고요. 7문제가 남았으니까 더하기 7만큼 자, 문항수가 있는 거예요. 중수준의 문제는 2x 플러스 7이고요. 하수준의 문제를 보면 개수를 3문제씩 풀게 했더니 4문제가 모자랐다. 자, 3문제씩 풀면은 3x인데 4문제가 모자랐으니까 빼기 4만큼 문항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문항수가 같다고 했습니다. 문항수가 같은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방정식을 세웠고요. 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x를 넘겨서요. 3x에서 빼주면 x가 되고요. 마이너스 4는 좌변으로 넘겨서 더해주면 11이 됩니다. 답은 11. 학생수는 11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기념품을 나눠주는데 7개씩 주면 나눠주면 4개가 모자라고 5개씩 나눠주면 10개가 남는다고 한다. 기념품의 개수를 구하라. 기념품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자, 미지수를 우리 사람 몇 명인지 자, 이거를 미지수로 잡는 게 편합니다. 사람들을 x명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제 기념품의 개수를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상황이 두 가지 상황이 있어요. 기념품 개수는 같기 때문에 두 가지 상황에서 같다라고 해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 볼게요. 사람들 x명이고요. 7개씩 나누어 주면
4개가 모자른다고 했습니다. 7개씩 나누어주면 7x죠. 자, 4개가 모자라요. 빼기 4한 것만큼 기념품이 있는 겁니다. 이만큼. 자, 또 다른 상황은요. 5개씩 나누어주면 10개가 남는다 그랬어요. 그럼 기념품은 5개씩 나누어주면 5x. 10개가 남으니까 플러스 10한 것만큼 기념품이 있는 겁니다. 자, 기념품은 같기 때문에 는 해서 방정식 세웠고요. 자, 이걸 풀어서 일단 x값 구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넘기면 5x 넘기면 마이너스 5x니까 2x가 되고요. 마이너스 4 넘어가면 플러스 4 되니까 14가 됩니다. 양변 2로 나누면 x는 7. 사람들은 7명이고요. 기념품 개수는 자, 요거 또는 요거가 답이 되겠죠. 7을 여기다 대입할까요? 5, 7은 35 더하기 10 하면 45. 기념품의 개수는 45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S화장품 회사에서는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에 매장에 들어온 손님들에게 모두 화장품 샘플을 나누어 준다. 2개씩 나누어주면 20개가 남고 3개씩 나누어주면 4개가 모자라게 샘플을 준비했다고 할 때 매장을 방문한 손님 수와 준비한 샘플의 수를 차례로 구한 것은, 자, 미지수를 잡아야 되는데요. 자, 손님 수가 있고 준비한 샘플 수가 있죠. 자, 손님 수를 x로 잡아보겠습니다. 우리 보통 볼 때 손님들에게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자, 손님 수하고 샘플 수를 비교해보면 샘플 수가 더 많겠죠. 보통 몇 개씩 나눠주니까. 미지수는 작은 것을 잡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손님을 x로 잡으면요. 한번 볼게요. 자, 샘플 수가 지금 상황이 2개가 있기 때문에 2가지 상황을 우리가 구한 다음에 샘플 수는 같다라고 해서 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황이요. 2개씩 나누어주면 20개가 남는다 그랬어요. 그럼 샘플의 수가 자, 2개씩 나눠주면 2x개인데 20개 남으니까 플러스 20. 자, 여기 샘플이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또 어떤 상황과 같냐면 3개씩 나누어주면 4개가 모자란다. 3개씩 나누어주면 3x인데 4개가 모자른다고 했어요. 빼기 4만큼 샘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샘플 수 같기 때문에 방정식 세웠고요. 자, 풀어보면 자, 2x로 넘기면 마이너스 2x니까 x만 남고요. 마이너스 4는 1로 넘기면 플러스 4 되니까 24. 그래서 손님 수는 24가 되고요. 자, 샘플의 개수는 이 24를 여기 대입할게요. 여기나 여기 아무데나 대입해도 됩니다. 여기 샘플 수기 때문에. 자, 24 대입하면 2배 해주면 48에 20 더하면 68. 자, 68이 샘플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4명 68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S중학교에 다니는 진서가 T중학교에 다니는 가인에게 보낸 전자메일의 내용이다. 자, 가인아, 그간 잘 지냈니? 빅뉴스. 우리 반이 박물관 견학을 가기로 했어. 자, 한 명당 500원씩 거두면 단체 입장료보다 3,000원이 적고 600원씩 거두면 단체 입장료보다 500원이 많아. 자, 우리 반 친구들은 몇 명일까? 황당해할 내 얼굴 표정이 떠오른다. 자, 진선에 반 학생 수를 구하라 했습니다. 진선에 반 학생 수를요, X명이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요 단체 입장료가 있죠. 단체 입장료를 표현을 해볼게요. 이 2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자, 단체 입장료는 첫 번째, 500원씩 거두면 3,000원이 적다고 했어요. 자, X명이니까 500X 이렇게 되겠죠. 자, 3,000원이 적으니까요. 여기다가 3,000원을 더해야지만이 단체 입장료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은요. 이 단체 입장료가 600원씩 거두면 500원이 많아. 단체 입장료보다. 자, 600원씩 거뒀어요. 그랬더니 단체 입장료보다 500원이 많다고 했죠. 그럼 여기서 500원을 빼야지만이 단체 입장료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식을 세웠고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0x 우변으로 넘겨서 빼주면 마이너스 500x니까요. 100x가 되고요. 마이너스 500은 좌변으로 넘깁니다. 플러스 500 되니까 3,500이 되겠네요. 양변 100으로 나누면 x는 35가 되겠습니다. 답은 35명 5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련회에 가서 학생들에게 방을 배정하려고 한다. 방 한 개에 5명씩 배정하면 4명이 들어갈 방이 없고 6명씩 배정하면 2명만 들어가는 방이 한 개 생긴다. 이때 방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방의 개수를 x라고 표현해 볼게요. 자, 학생 수가 있죠. 학생 수를요, 방의 개수로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황이 또 2가지 상황이에요. 방 한 개에 5명씩 배정하면 4명이 들어갈 방이 없다 그랬어요. 그럼 5명씩 들어가면 자, 방의 개수가 x개니까
자, OX에 사람이 있는 건데, 자, 4명이 들어갈 방이 없다. 4명이 남는 거죠. 플러스 4 해준 게 이게 학생수입니다. 자, 학생수, 이렇게 표현되고요. 자, 이 상황이, 또 다른 상황이, 6명씩 배정하면 2명만 들어가는 방이 한 개 생긴다 그랬어요. 방의 개수가 X개인데, X-1개, 이 방에는 6명씩 다 들어가는 거고요. 나머지 한 개 방 있죠. 나머지 한 개 방에는 2명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학생 수가요. X-1개의 방에는 6명 들어가니까 6 곱하기 X-1이 되고요. 나머지 하나의 방에는 2명만 들어가니까 그냥 플러스 2 해준 게 또 학생 수가 되겠죠. 그래서 학생 수가 서로 같아야 되니까 는 해서 방정식을 만들었고요. 이걸 풀면 되겠습니다. 우변을 전개를 시킬게요. 6x 마이너스 6인데 플러스 2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4가 되고요. 5x로 넘겨서 6x에서 빼주면 x가 되고요. 마이너스 4는 좌변으로 넘겨서 이 4에 더해주면 8이 됩니다. 그래서 방의 개수는 8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림 같이 가로의 길이가 28m. 자, 여기가 28m고요. 세로의 길이가 20m. 자, 인 땅에 폭이 xm인 직선도로와 폭이 2m인 직선도로를 내었다. 이렇게 도로를 냈습니다. 직선도로를 제외한 땅의 넓이가 360일 때 x의 값을 구하시오. 자, 여기서 넓이를 구해 볼게요.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면, 이거를요. 자, 이거를 이렇게 붙여요. 이렇게. 자, 이거를 밀어가지고 그냥 붙여버립니다. 붙여버리면은, 여기가 전체가 28이었는데 28m인데 x미터만큼 줄어들겠죠. 자, 줄어들고, 그러면은 모양이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줄었기 때문에, 자, 요 간격이 사라진 거예요. 이렇게 밀어가지고. 그럼 이쪽이 그냥 28 마이너스 x가 됩니다. 자, 그리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요것도 이게 서로 붙여버립니다.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붙여버려요. 붙여버리면은 요 2m만큼 여기가 줄어들겠죠. 붙여버리면 결국은 이렇게 하나의 직사각형 덩어리가 됩니다. 여기도 붙이면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28 마이너스 x고요. 이쪽은 20에서 1을 뺀 18m가 되겠죠. 결국은 도로를 제외한 땅이 요만큼이 되는 겁니다. 두 개를 곱하면은 넓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18 곱하기 28 마이너스 x 해준 값이 360. 자,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방법 말고요. 이 전체 넓이에서요. 전체 넓이는 이거 곱하기 이거죠. 이거에서 요 넓이 빼줘요. 요 넓이는 x 곱하기 20. 그리고 이 넓이를 또 빼줍니다. 이 넓이는 2 곱하기 28. 그러면 이쪽 부분, 겹친 이 부분은 2번 빼줬어요. 이건 다시 더해줘야 돼요. 여기는 x 곱하기 2죠. 이건 다시 또 더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식을 세워도 되는데 처음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하면 좀 쉽습니다. 자, 양변을 18로 나눠보면 여기 20이 되고요. 그 다음에 x가 1로 넘기고 20은 좌변으로 넘기면 28에서 20 빼면 8이 되겠죠. 그래서 x값은 8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밑변의 길이가 12cm인 삼각형의 넓이가 48제곱cm일 때 이 삼각형의 높이를 구하시오.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요. 밑변의 길이가 12cm. 자, 넓이가 48이라고 주어졌죠. 높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높이를 제가 x라고 해보면 삼각형의 넓이는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되겠죠. 12 곱하기 x 곱하기 2분의 1 48 방정식 풀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약분되면 6이고요. 양변 6으로 나누면 6, 8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x는 8. 답은 높이는 8cm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로 세로의 길이가 아까 2xm, 자, 2xm 여기 10m, 직사각형 모양의 땅을 그림과 같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 꽃을 심고 있다. 아직 꽃을 심지 않은 삼각형 모양의 땅의 넓이가 20제곱미터일 때 x의 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기가 넓이가 20제곱미터죠. 자, 삼각형 넓이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됩니다. 자, 밑변의 길이는요. 이 길이는
전체 2x에서 x와 3 더한 것을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2x 마이너스에 이걸 빼면 x도 빼주고 3도 빼줘요. 자, 요게 이거 밑변의 길이고요. 높이는 10이 되겠죠. 곱하기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해줍니다. 자, 이 값이 20. 그래서 방정식 세웠고요. x값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로 이렇게 약분되면 5고요. 양변 5로 나누면 여기 4가 됩니다. 그러면 2x-x는 x, 마이너스 3, 우변은 4. 마이너스 3 넘어가면 플러스 3 되니까 7이 되겠네요. 그래서 x값은 7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이가 48m인 철망을 이용하여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의 비가 2대1인 직사각형 모양의 땅의 둘레를 둘러싸라고 한다. 직사각형 모양의 땅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직사각형이 있는데요. 가로와 세로의 비가 비율이 2대1. 자, 여기가 비율이 2, 여기가 1이죠. 그러면 비율로 나왔을 때 그걸 실제 값으로 바꾸려면요. 비례상수를 좀 도입을 해주면 됩니다. 즉 여기에 문자 하나를 곱해가지고 자, 2니까 여기 2x, 여기는 x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비율이 2대1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둘레의 길이가 48m예요. 이거 48m인 철망을 이용하여 둘러싸니까. 그러면 이 절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8의 절반인 24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와 요거를 더한 게 24m가 되면 됩니다. 자, 요 식을 풀어보면 자, 2x 더하기 x가 24가 돼야 돼요. 그럼 3x가 24죠. 3으로 나누면 8 이렇게입니다. x값은 8이 되니까 여기는 8이 되고 여기는 16이 되겠죠. 모양의 땅의 넓이를 구하래. 넓이는 자, 가로와 세로를 곱하면 되니까 16 곱하기 8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6, 8, 48이고요. 8일은 8이니까 12 해서 128 그리고 단위는 자, 미터니까 곱하면 제곱미터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교 과제를 하는데 영숙이는 8일, 현호는 12일이 걸린다고 한다. 현호가 혼자 과제를 3일 동안 한 후 둘이 함께 과제를 끝냈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전체 과제의 양을 1이라고 할 때 현호가 3일 동안에 한 과제의 양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전체 1의 양은 1이라고요. 1이라고 했고요. 자, 영숙이는 혼자 하면 8일이 걸린다고 그랬어요. 그럼 영숙이는 볼게요.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을 볼게요.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은 전체 1을 8일 걸렸으니까 8로 나누면 됩니다. 자, 영숙이는 하루에 8분의 1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현호 마찬가지로 똑같이 구해보면 현호는 혼자 하면 12일 걸리니까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 12분의 1만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호가 3일 동안에 한 과제양 현호는 12분의 1이니까요. 12분의 1 곱하기 3 해주면 됩니다. 3 약분되면 4분의 1 답이 4분의 1이 되고요. 과제를 끝내는데 둘이 함께한 기간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둘이 함께한 기간을 x라고 해보면 아까 맨 처음에 현우가 혼자 한 게 4분의 1이죠. 4분의 1 더하기 둘이 함께하면요. 자, 이거 두 개를 더한 것만큼 하루에 할 수 있어요. 8분의 1 더하기 12분의 1을 더한 것만큼 하루에 할 수 있는데 이거를 x일 동안 함께 했죠. 자, 그래서 전체 다 더한 게 전체 1의 양은 1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풀어볼게요. 4분의 1로 넘길게요. 이렇게 넘겨서 빼주면은 1에서 4분의 1 빼주면 4분의 3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먼저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요거 24로 이렇게 통분해보면 얘는 3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3, 얘는 2 곱하면 되니까 여기가 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4분의 5가 돼요. 다시 방정식 한번 써보면 24분의 5 x가 되고요. 여기 그 다음에 우변은 4분의 3이 됩니다. 자, x 구하려면요. 자, 이거 역수인 5분의 24를 양변에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거 역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곱하기 5분의 24. 자, 4 약분되면 6이 되고요. 더 이상 약분 안 되니까 5분의 3, 6, 18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답이 x값이요. 함께한 기간이 5분의 18일.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일을 완성하는데 언니는 4일, 동생은 6일이 걸린다고 한다. 이 일을 둘이 함께하여 완성할 때 걸리는 기간은 그랬습니다. 자, 언니가 볼게요. 언니는 4일 하면은 일을 다 할 수 있죠. 전체 일의 양을 1이라고 하면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요. 요 일을 4로 나눈 4분의 1만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동생도 써보면 동생은 혼자 하면 6일 걸리죠. 그러면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 6분의 1이 돼요. 자, 함께하면 4분의 1과 6분의 1을 더한 것만큼 하루에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곱하기 기간, 이거로 x일 걸렸다고 치면은 이건 하루에 할 수 있는 거 둘이 합쳐서 곱하기 일수, 며칠 동안 했는지. 이게 전체 일의 양인 1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자, 12로 통분하면 3 곱하면 되니까 여기 3이고 여기는 2 곱하면 되니까 2. 12분의 5x가 되고요. 자, x 갖고 갈 때 양변에 이거 역수인 5분의 11을 곱해주면 됩니다. 즉 얘가 넘어가면서 역수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1 곱하기 5분의 10이니까 그냥 5분의 12가 되겠네요. 자, 5분의 12 같은 거 찾아보면 여기 자, 2 다음에 나누면 4. 2.4와 같으니까요. 2.41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어떤 작업을 마치는 데 필요한 사람의 수와 작업 시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자, 사람 수가 2명이면 30시간, 3명이면 20시간, 4명이면 15시간, 그 다음에 메모 5시간 이렇게. 자, 작업을 마치는 데 필요한 시간이 5시간이 되려면 필요한 사람이 몇 사람이 필요한가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의 작업 능력은 같다. 자, 이걸 구하는 게 문제가 되겠네요. 모든 능력이 같으니까 자, 사람 한 명당 자, 여기 시간 1시간에 자, 1만큼의 능력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얘도 1 이렇게. 그러면 사람이 2명이죠. 그럼 1시간에 2만큼의 일을 할 수 있고 30시간이니까 2 곱하기 30 이렇게 해주면 60이 되죠. 60. 그러니까 총 일의 양이 60이라고 보면 돼요. 보통 일의 양을 우리가 1로 이렇게 잡는데 꼭 1로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자, 60이라고 잡을게요.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사람이 3명이니까 1시간에 3만큼의 일을 할 수 있고 거기에 20 곱하면 60 나오죠. 그러니까 전체 일의 양은 60. 이것도 4 곱하기 15 하면 60이 됩니다. 여기에 사람이 X명이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X명 곱하기 5 해준 게 60이 되면 되겠죠. 즉 5X가 60이면 됩니다. 5로 나눠보면 여기가 12가 되겠죠. 그래서 사람은 12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물통에 A, B 두 수도꼭지를 틀어서 물을 가득 채우는 데 각각 6분, 12분이 걸린다. 그런데 이 물통에 구멍이 나서 가득 채운 물이 모두 빠져나가는 데는 9분이 걸린다고 한다. 소라는 이 물통에 구멍이 나 있는지도 모르고 A, B 두 수도꼭지를 틀어서 물을 채울 때 물통에 물이 가득 찰 때까지 걸린 시간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A 수도꼭지가요. 혼자서 물을 채우면 6분이 걸리죠. 그럼 A 수도꼭지의 능력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전체 채우는데 전체 양이 1이라고 하면 6분이 걸리니까 6으로 나누면은 자, 1분당 자, A는 1분당 6분의 1만큼을 채울 수 있어요. 전체 양을 1로 잡았을 때입니다. B 수도꼭지는 12분이 걸리니까 이를 12로 나눈 12분의 1만큼을 채울 수 있고요. 자, 구멍이 났더래죠. 구멍이 나면 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9분 동안에 다 빠져나가니까 이거는 제가 마이너스라고 할게요. 이렇게. 9로 나눈 9분의 1만큼 빠져나가니까 마이너스 9분의 1만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A, B하고 구멍까지 합쳐서 다 합치면은 자, 이것들을 다 더한 것만큼 1분의 물을 채워 넣을 수가 있어요. 즉 6분의 1 더하기 12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1만큼이 1분의 채울 수 있는 물의 양이고요. 곱하기 자 이거 걸린 시간 x분이라고 하겠습니다. x분 해주면 전체 일의 양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 이거 계산한 다음에 넘기겠습니다. 자 얘를 36으로 한번 통분을 해볼게요. 그럼 6 곱하면 되니까 6이고요. 여기는 3 곱하면 되니까 3, 4 곱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돼요. 이거 먼저 계산해보면
36분의 요거 3 빼기 4가 마이너스 1이죠. 여기 해주면 5 되겠네요. 5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36분의 5 x는 1이고요. 자, 양변에 이거 역수 곱합니다. 그럼 x는 넘어가면서 역수 되니까 5분의 36. 자, 5분의 36이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5분의 36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수도꼭지 A, B를 틀어서 물탱크에 물을 가득 채우는데 각각 12시간, 16시간이 걸린다. 이때 두 수도꼭지를 모두 사용하여 물탱크에 물을 가득 채울 때 걸린 시간을 구하시오.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그랬습니다. 자, A 수도꼭지의 능률을 볼게요. 능률. 자, 혼자 하면 12시간 걸리죠? 전체 일의 양을 1이라고 보면, 자, 1이라고 보면 전체 일의 양을 A 수도꼭지는 1을 12로 나눈 1시간에 12분의 1만큼 할 수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B 수도꼭지는 16시간이 드니까 자, 1을 16으로 나눈 거 16분의 1 이렇게 1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입니다. 자, 두 수도꼭지를 모두 사용하니까 모두 사용하면은 이 12분의 1과 16분의 1을 더한 것만큼을 1시간에 할 수 있고요. 자, 이거 곱하기 걸린 시간 x라고 하면 x시간 해준 게 전체 일의 양 1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통분을 해볼까요? 자, 여기 3을 48로 한번 통분을 해볼게요. 그러면 4 곱하면 되니까 4가 되고요. 3 곱하면 48 나옵니다. 분자도 3을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48분의 7이고요. 자, x는 자, 이거 역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역수를 양변에 곱하면 7분의 48이 됩니다. 자,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까지 구하라고 했어요. 자, 이거 나눠보면요. 자, 6, 7, 자, 48 나눌까요? 48을 이렇게 7로 나누겠습니다. 6, 7, 42, 빼면 6이죠. 그 다음에 6, 8, 48이 되고요. 6, 9 되겠네요. 6, 9, 6이 아니라 7이죠. 죄송합니다. 7, 8, 56. 자, 여기 40. 그러면은, 자, 5, 7은 35. 이렇게 되겠네요. 자, 6.85니까요. 반올림 해주면 6.9가 되겠네요. 걸린 시간은 6.9시간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우는데 A 수도꼭지는 16분, B 수도꼭지는 12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랬습니다. 자, A 수도꼭지의 능률을 볼게요. 전체 일의 양을 1이라고 보면 혼자 하면 16분 걸리니까 16으로 나누면 자, 16분의 1만큼 합니다. 1분의 10, 그러니까 1분당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16분의 1 이렇게 되고요. B는 자, 혼자 있을 때 12분이 걸리니까 마찬가지로 12분의 1만큼 1분에 할 수 있습니다. 자, A 수도꼭지로만 3분 동안 물을 채우고 그 다음에 수도꼭지 A, B를 모두 사용하여 채우다가 B 수도꼭지로만 1분 동안 물을 채웠더니 물통이 가득 찼다. 수도꼭지 A, B를 모두 사용하여 물을 채운 시간은 몇 분인지 구하시오. 자, 이거 몇 분? 이거 X분이라고 하고 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 수도꼭지로 3분 했어요. 자, A 수도꼭지는 16분의 1만큼 일을 할 수 있으니까 3분 하고요. 더하기. 그 다음에 모두 사용해서 X분 동안 넣습니다. 그럼 16분의 1과 12분의 1을 더하면 모두 사용했을 때고요. 자, X분 동안 물을 넣었으니까 곱하기 X. 더하기 B 수도꼭지는 1분 동안. 자, B 수도꼭지는 12분의 1 곱하기 1이니까 그냥 1 곱하기 1은 안 쓰겠습니다. 했을 때 전체 일의 양인 1이 돼요. 자, 이거를 풀어주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계산을 해볼게요. 자, 16분의 이거 3 이렇게 되고요. 12분의 1이죠. 자, 요거 두 개, 요거 계산 먼저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우변 넘길게요. 요거 통분을 해보면 48로 통분을 해볼게요. 자, 여기는 3 곱하면 돼요. 그럼 분자 3 곱하면 9고요. 여기는 4 곱하면 되니까 여기도 4 곱하면 이렇게 됩니다. 48분의 13이 되고요. 자, 이거를 우변으로 넘겨서 이 항에서 빼주겠습니다. 자, 1에서 48분의 13을 이렇게 빼보면 48분의 48이고요. 여기서 13 빼면은 35가 됩니다. 그래서
좌변 남은 거 한번 다시 써볼게요. 요 부분 남고 우변은 지금 요것만 남았어요. 이렇게. 자, 이것도 48로 통분해보면 여기는 3 곱하면 되고요. 여기는 4 곱하면 되니까 이렇게 돼요. 이거 곱하기 x. 그리고 우변은 아까 48분의 35가 됩니다. 48분의 7이니까요. 양변 48 곱하면 그 사라지고요. 7로 이렇게 나누면은 x는 여기가 5가 되겠네요. 5. 그래서 답은 5분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우는데 1번 호수로는 32분, 2번 호수로는 24분이 걸린다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1번 호수의 능률을 볼게요. 혼자 했을 때 32분 걸리니까 전체 일의 양을 1이라고 했을 때 1을 32로 나눈 거. 1분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32분의 1이고요. 자, 2번 호수는요. 혼자 채웠을 때 24분이 걸리니까 마찬가지로 1을 24로 나누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볼게요. 9분 동안 1번, 2번 호수를 모두 물로 받다가 그랬어요. 그러면 자, 같이 받으면 이걸 두 개를 더한 것만큼 되겠죠. 32분의 1 더하기 24분의 1이 같이 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9분 동안 한다 그랬어요. 9. 그리고 자, 2번 호수가 고장이 나서 1번 호수로만 물을 받았다. 자, 가득 채우려면 1번 호수로 몇 분 더 받았냐. 이걸 x분 더 받았다고 칠게요. 그럼 더하기 32분의 1 곱하기 x만큼. 자, 이렇게 했을 때 전체 일의 양이 1 이렇게입니다. 자, 이 방정식을 우리가 세웠고요. 이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이 분모 없애기 위해서 이번에 양변에 한번 곱해 볼게요. 자, 이거 최대 공약수 찾으면 좋은데 일단 이거 32의 배수 중에서 24 배수 되는 거 할게요. 자, 64는 안 되고 3 곱한 96. 96이 이건 되겠네요. 그래서 양변에 96을 이렇게 곱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96을 곱하면요. 여기 약분되면 3이죠. 3. 그 다음에 여기는 4 곱하면 96이 돼요. 그래서 약분되면 4가 됩니다. 곱하기 9 더하기. 여기도 마찬가지로 96 곱하면 여기는 3이 되겠죠. 3x는 우변도 96 곱하면 96 이렇게 돼요. 다음 7이죠. 7, 9, 63이 되고요. 63 우변 넘겨서 빼주면은 3x가 33이 됩니다. 양변 3으로 나누면은 x값은 11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답은 11분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농구 경기에서 A팀은 97점을 득점했다. A팀 점수는 2점 슛과 3점 슛을 합하여 37개를 넣어 획득한 점수와 자유투 11개를 성공시켜 획득한 점수의 총합이다. A팀이 넣은 2점 슛의 개수를 구하라. 2점 슛을요, X개를 넣었다고 볼게요. 단 자유투는 1개를 성공시키면 1점을 득점한다. 자, 2점 슛, 3점 슛 합쳐서 37개입니다. 2점 슛을 X라고 하면 요 3점 슛, 요거는 37-X개가 되겠죠. 점수를 구해보면, 자, 2점 슛이 X개 있으니까 2X. 그 다음에 3점 슛은 37-X. 3 곱하기 37-X가 되고요. 자, 자유투는 11개. 자유투는 1점이기 때문에 그냥 11 곱하기 1. 자, 해서 총 점수가 97점이 되겠습니다. 자, 방정식 세웠고요. 이거 풀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전개시켜 볼게요. 자, 이거 뒤에 거 먼저 계산해 볼게요. 마이너스 3x인데, 이거 2x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x가 되고요. 37 곱하기 3 하면은 37은 21에 939니까 111 이렇게 돼요. 더하기 11은 97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두 개 더해보면요. 122고요. 1로 넘겨서 빼보면 좌변은 마이너스 x고요. 자, 우변이 마이너스에 25가 됩니다. 그래서 x값은 25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선생님과 학생들이 나눈 대화 내용의 일부이다. 자, 선생님, 얘들아 수학 시험 잘 봤니? 철수, 저는 객관식 문제 20개는 다 맞췄는데 주관식은 8개 중에서 몇 개밖에 못 맞췄어요. 자, 0이, 저는 객관식 문제는 15개를 맞췄는데
주관식은 철수가 맞힌 개수의 2배만큼 맞췄어요. 자, 선생님, 객관식은 3점씩, 주관식은 5점씩이니까 두 명이 수학 점수가 같겠구나. 자, 이 대화에서 철수가 맞힌 주관식 문항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주관식 문항수 맞춘 거 x라고 하겠습니다. 철수는요. 자, 객관식은 20개를 다 맞췄습니다. 객관식은 3점이니까 점수는 20 곱하기 3이 되겠죠. 더하기. 자, 주관식은요. 철수가 x개를 맞췄어요. 근데 주관식은 5점이니까 5 곱하기 x, 5x가 됩니다. 자, 이 점수하고요. 영희가 맞춘 점수가 같다고 했습니다. 자, 영희는 객관식이 15개. 자, 3점씩이니까 15 곱하기 3이 되고요. 주관식은요. 철수가 맞힌 거 2배만큼, 즉 2x가 되겠죠. 2x고 점수는 5점이니까 2x와 5를 곱하면 10x가 됩니다. 방정식 세웠고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x 넘겨서 10x에서 5x 빼주면 5x가 되고요. 이거 곱하면은 45죠. 자, 좌변을 넘겨서 자, 이거 곱하면은 60이니까 60에서 45 빼주면 15가 됩니다. 양변 5로 나누면 x값은 3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명구는 195쪽의 책을 매일 전날보다 3쪽씩 더 많이 읽어서 6일 동안에 모두 읽으려고 한다. 첫째 날에 읽어야 하는 쪽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첫째 날에 X쪽으로 읽는다고 볼게요. 자, 6일 동안에 읽어야 되고요. 그럼 첫째 날은 X고요. 둘째 날은 자, 3쪽씩 더 많으니까 둘째 날은 X 플러스 3. 자, 여기 첫째 날, 둘째 날, 자, 셋째 날은 자, 여기에 3쪽이 더해지니까 X 플러스 6이 되고요. 자, 넷째 날은 x 플러스 여기 3 더하면 9가 되겠죠. 다섯째는 x 플러스 3 더하면 12가 되고요. 여섯째는 여기에 3 더하면 x 플러스 15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한 게 전체 쪽수인 195. 그래서 이렇게 방정식을 세웠고요. 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가요. 다 더하면 6개예요. 6x 더하기 자, 숫자들 이거 다 더하겠습니다. 3 더하기 6은 9고요. 9에 9 더하면 18이고요. 18에 12 더하면 30. 30에 15 더하면 45가 됩니다. 그래서 6x 더하기 45가 되고요. 자, 195니까 45를 일로 넘겨서 우변에서 이렇게 빼주면은 6x는 자, 여기서 45 빼면 150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6으로 나눠주면 x는 25. x는 25. 답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글을 참고하여 2시와 3시 사이에 시침과 분침이 일치하는 시각을 구했더니 자연수 A에 대하여 A분과 A 플러스 1분 사이였다고 한다. 이때 A의 값을 구하시오. 자, 1번. 시계바늘이 한 바퀴 도는 것은 360도 회전한 것이다. 두 번째, 시침은 1시간에 12분의 360도, 즉 30도만큼 움직인다 그랬습니다. 시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2시와 3시 사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12시 이렇게 있고요. 자, 이쪽이 3시가 되겠죠. 1시, 2시. 자, 1시간에 해당하는 각도가 30도입니다. 그래서 시침은 1시간에 30도 움직인다고 했고요. 자, 2시와 3시니까 일단 2시일 때 시계바늘을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2시면, 자, 긴 바늘이 이렇게 있고, 작은 바늘이 이렇게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분침도 움직이고 시침도 움직이는데 각이, 여기 값이 같아지는 거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을요, 12시로 한번 볼게요. 12시에서 이쪽을 각도를 움직인 걸 각도로 보겠습니다. 먼저, 자, 분침을 보겠습니다. 분침. 자, 분침의 각도를 보면, 자, 이제 2시 만약에, 자, x분 지났다고 볼게요. 자, 분침은요, 1시간에 360도를 회전합니다. 360도. 그렇죠? 그러면, 분침이 만약에, 자, 1분 동안에 회전하는 걸 볼게요. 자, 360도를, 한 바퀴 360도죠? 1시간이 60분이니까 60분으로 나눕니다.
다 나누면은 이렇게 60분까지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나누면은 6이 나오죠. 6도 퍼 분 나누기 분. 그러니까 1분에 6도씩 움직입니다. 분침은 1분에 6도씩 움직여요. 일단 시침도 한번 보일게요. 이거는 이제 분침을 제가 구한 거고요. 자, 시침도 같이 한번 계산해 볼게요. 시침은 1시간에 자, 이거 한 칸이 30도죠. 30도만큼 움직입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이에요. 30도. 자, 60분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나누면은 약분하면 2분의 1이죠. 2분의 1 또는 0.1 이렇게 보대요. 0.1, 자, 2분의 1 도라고 쓰겠습니다. 분. 자, 1분당 2분의 1도 또는 0.5도씩 움직입니다. 그럼 x분이 아까 지났다고 볼게요. x분이 지났을 때 분침은요. 자, 분침은 12시에 시작해서 가기 때문에 6도씩 x분만큼 지났기 때문에 6x가 됩니다. 자, 시침을 볼게요. 시침은 자, 2시 현재 벌써 이 각도가 30도 더하기 60도니까 30도니까 60도만큼 여기가 60도예요. 요만큼 각도가. 자, 60도가 있고요. 이거 더하기. 자, 시침은 아까 1분당 2분의 1도씩 움직이니까 x분이 지나면 2분의 1 x만큼 움직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 이게 같아지는 요 x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식을 한번 써볼게요. 다시 6x는 60 더하기 2분의 1 x 이렇게 돼요. 자, 양변에 2 곱해보면 12x는 120 플러스 x가 되고요. x로 넘겨서 빼주면 11x가 되겠죠. 11로 나누면 x는 11분의 120 이렇게 됩니다. 자, 120을 11로 나눠보면 1, 11 이렇게 되고 1, 0이니까 자, 이건 0이 되고요. 점 찍고 그 다음에 100이니까 9, 99 해서 10.9 땡땡땡땡 이렇게 돼요. 그래서 2시에 10점 몇 분 이렇게 되는데 지금 문제가 자연수 A를 A분과 A 1분 사이니까 A가 9분이 되면 되죠. 9분, 10분이 되면 돼요. 10분. 자, 10분과 이 값이 11분 사이. 10.9니까요. 그래서 10분과 11분 사이에서 시침과 분침이 같아집니다. 그래서 A 값, 답은 10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시와 8시 사이에 시침과 분침이 일직선, 즉 서로 반대 방향을 가리키는 시각을 구해야 했더니 자연수 A에 대하여 A분과 A 플러스 1분 사이였다고 한다. 이때 A의 값을 구하시오. 자, 시계가 있고요. 자, 여기가 6시, 여기가 9시. 이렇게 나누면 자, 7시, 8시죠. 자, 7시, 8시 사이에 그랬어요. 그럼 7시일 때 모양을 그려보면 시침이고 분침은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분침이 이렇게 움직이겠죠. 시침도 이렇게 움직이는데 지금 서로 반대 방향을 가리키는 그랬습니다. 약간 이렇게 움직여서요. 시침이 이렇게 가고 분침이 이렇게 가고 시침이 조금 움직여서 일직선상에 있는 이때의 시간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기준점을 제가 12시로 잡으면요. 12시 잡으면 이 분침, 자, 분침의 각도에서 시침이 움직인 각도, 자, 그거를 뺀 게 180도가 되면은 각이, 자, 이렇게 조금 더 갔다고 치고 얘가 이렇게 갔다고 치면 여기가 차이가 180도가 되면은 이게 서로 반대 방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자, 분침이 1분에 얼만큼 움직이는지를 보겠습니다. 분침은요. 1시간에 360도를 움직여요. 그렇죠? 360도를 움직이는데 자, 60분이 걸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누면은 6도씩 움직여요. 1분에 6도씩 움직이고요. 자, 시침은 요거는 1시간에 30도 움직이죠. 30도 이거 60분으로 또 나눕니다. 그러면 요게 2분의 1 또는 0.5가 되겠죠. 이렇게 돼요. 1분당 2분의 1도 또는 0.5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시침을 먼저 볼까요? 자, 시침의 각도를 보면 자, 현재 처음 시작할 때 여기 180도에 30도 더한 거예요. 요만큼 각이요. 180도에다 30도 더했으니까 210도예요. 210도부터 출발합니다. 자, 우리가 x분 지났다고 칠게요.
자, 7시를 기준으로 해서 x분 지났다고 치면 시침은 7시 현재 210도가 있고 자, 시침은 1분에 2분의 1도씩 바뀌니까 x분이 지나면 2분의 1 x만큼. 자, 이거 도는 지울게요. 자, 시침이 각도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분침. 분침은 자, 여기부터 출발하죠. 6도씩 가기 때문에 x분 지나면 6x가 됩니다. 자, 서로 반대 방향이면 아까 여기서 시침에서 자, 분침을 뺀 게 60도가 되면 돼요. 네, 60도가 아니라 이렇게 뺀 게 180도요. 180도 차이만큼 되면 완전 반대입니다. 식을 세워보면 210 플러스 2분의 1x에서 6x를 뺍니다. 이게 180. 그래서 요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180을 먼저 한번 넘길게요. 넘겨서 빼주면은 여기 3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양변에 2를 곱해 보겠습니다. 그럼 60 플러스 여기 x 마이너스 12x가 우변은 0. 자, 이거 마이너스 11x인데 넘어가면 11x가 되겠죠. 그래서 11x가 60이고요. x는 11로 나누면 11분의 60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는 자, 5점 뭐 이렇게 되겠죠. 6까지는 안 되죠. 자, 5점 뭐기 때문에 여기 자연수 a분과 a 플러스 1분 a가 5가 되고 a 플러스 6이니까 5분과 6분 사이. 자연수 a 값은 5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다음은 친구들이서 나누는 대화 내용이다. 자, 시침과 분침이 90도의 각을 이룰 수 있어. 자, 당연 모든 시간대별로 있을 수 있지. 그럼 4시와 5시 사이에 90도의 각을 알려줘라 그랬어요. 자, 근데 그 시각이 여러 개인데 위대에서 구해지는 시각들의 차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4시에서 5시 사이에 90도가 되는 거예요. 시계를 그려놓고요. 자, 일단 자, 4시일 때 상황을 보겠습니다. 여기가 3시, 여기 6시. 이렇게 나누면 4시, 5시가 되겠죠. 자, 4시일 때가 이렇게 돼요. 좀 작게 그려야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90도가 되려면요. 여기 조금, 자, 얘는 어차피 많이 안 움직이죠. 얘가 조금 움직여가지고, 이 정도 될 때 90도가 될 가능성이 조금 얘 움직이고 나서. 그래서 얘도 조금 이렇게 움직이겠죠. 하여튼 90도가 되는 게 이쯤에서 한번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더 가서 이렇게 해서 이쪽쯤에 있으면 또 90도가 되는 게 생길 수가 있겠죠. 일단은 한번 볼게요. 두 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자, 4시 현재에서요. x분이 지났다고 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 분침이 어디 있나 볼까요? 분침. 시침을 각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기준점을 12시로 보고 각도를 보겠습니다. 자, 분침은요. 자, x분이 지나면 이 분침은 일단 1분에 몇 도씩 움직이는지를 볼게요. 이 분침은 1분에 1시간에 360도를 돕니다. 360도 자 60분으로 나눠주면 자 6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1분에 6도씩 움직이고요. 자, 시침은 요거는 1시간에 요거 한 칸이 요게 30도입니다. 30도만큼 움직여요. 자, 이건 60분 동안 30도 2분의 1도씩 움직입니다. 이렇게 1분에 2분의 1도씩. 그러면 자, x분이 지났다고 치면 자, 분침은요. 그냥 자, 6을 곱해주면 돼요. 6x만큼 각도가 될 거고요. 자, 시침은 자, 처음 시작할 때부터 4시에 있었기 때문에 자, 12시부터 4시까지 가기 90도에다가 30도 더한 120도가 됩니다. 자, 120도 더하기 시침은 자, 2분의 1도씩 움직이니까 x분 지나면 2분의 1 x만큼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90도 차이 나는 게 요쪽 만약에 분침이 이렇게 있다는 건요. 이때는 시침이 더 각이 크죠. 시침에서 분침을 뺀 게 60도. 그러니까 120 더하기 2분의 1 x에서 6x를 뺀 게 90. 저렇게 시계 하나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더 흘러가지고 분침이 이쪽 방향에 있을 때도 90도가 나올 수 있어요. 이때는 분침이 더 크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를 뺀 게 90도입니다.
6x 마이너스 요거예요. 그럼 120 이거 전체 덩어리를 빼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분배해 주면 이렇게 됩니다. 요게 90. 그래서 이거 두 가지 방정식 풀면은 해가 두 개 나오겠죠? 그거의 차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걸 풀어볼게요. 자, 90 양변에 빼주면 요거 30 되고요. 자, 2 곱해보면은 60 플러스 x 마이너스 12x가 0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11x고 넘기면 우변이 넘어가면서 11x 되고요. 11로 나눠보면은 x 값이 11분의 60 이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이것도 풀어볼게요. 요거는 마이너스 120을 일로 넘길게요. 그러면 플러스 120 되니까 여기가 210이 됩니다. 양변 2 곱해보면 12x 마이너스 x가 2 곱하면 420. 자, 이건 11x고 11로 나누면 x 값이 11분의 420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자, 시각들의 차를 구하라고 했어요. 차는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주면 되겠죠. 일단 시간은 다 4시 요거 분이고 4시 또 이거 분이기 때문에 4시는 어차피 사라질 거고 요 값에서 요 값만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자, 분모 11이고요. 420에서 60을 빼주면 되겠죠. 그럼 360이 되겠네요. 360. 그래서 11분의 360분 여기 11분의 360분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 K중학교의 전체 학생 수는 남녀를 합하여 1,500명이었다. 올해에는 작년에 비해 남학생 수는 7% 줄고 여학생 수는 9% 증가하여 전체 학생 수가 5명이 줄었다. 이 학교의 작년한 여학생 수를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자, 작년 여학생 수 제가 X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작년에 남학생 수를 구할게요. 자, 남학생은요, 전체가 합이 1,5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500명에서 여학생인 X를 빼면 되겠죠. 1,500 마이너스 X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되고, 자, 올해 볼게요. 올해는 그랬어요. 작년에 비해 남학생 수는 7%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자, 남학생 수가 요거죠. 요게 7%면은 1,500 마이너스 x 곱하기 100분의 7인데 이게 줄어들었어요. 그럼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줄어들었고 여학생 수는 9%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여학생 수는 x명인데 증가하니까 플러스가 돼요. x 곱하기 9%는 100분의 9 이렇게 됩니다. 자, 요게 자, 증가 또는 감소한 건데 그래서 전체 학생 수가 5명이 줄었다 그랬죠.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 5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식을 세웠고요. 방정식을 풀어서 x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양변에 100을 먼저 곱할게요. 자, 여기 100 곱하면 사라지고 여기도 100 곱하면 사라지고 여기 100 곱하면 마이너스 500 되겠죠. 그 다음에 전개시켜 보겠습니다. 자, 7을 이렇게 곱하면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에 자, 15, 1500 곱하기 7입니다. 5, 7은 35에 7은 7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1500. 그 다음에 이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x 돼요. 거기 7 곱하면은 7x. 더하기 여기는 9x. 마이너스 500. 이렇게 되고요. 이거 두 개 더하면은 16x가 되고요. 자, 이거 여기로 넘기면 플러스 되겠죠. 1500에서 500을 빼주면 만이 됩니다. 그래서 x는 자, 16으로 나누면 되겠죠. 일단 4로 먼저 나눠볼까요? 4로 나누면 4 여기 25 이렇게 00 2500 이렇게 되고요. 또 2500을 4로 나눠볼게요. 4로 나누면 4, 6, 24 10이고요. 2, 4, 8 20이니까 4, 5, 20 625 답은 625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이와 기범이의 용돈 통장에는 각각 9,000원, 13,000원이 들어있다. 두 사람이 각각 매달 1,000원, 500원씩 저금할 때
은영이의 저금액이 기범이의 저금액의 22분의 3배가 되는 것은 몇 개월 후인지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자, X개월 후라고 한번 해보고 문제를 우리가 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은영이 볼게요. 자, 은영은 현재 9,000원이 있고요. 그리고 자, 은영은 여기 보면 매달 1,000원씩 저금을 합니다. 그러면 X개월 지냈으니까 더하기 1000X 이렇게 되고요. 기범이는 현재 13,000원이 있어요. 기범이는 여기 보면 500원씩 저금을 합니다. 500원씩 X개월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자, 은영이의 예금액이 기범이의 2분의 3배. 자, 요 값이 요거의 2분의 3배. 식을 쓰면은 9,000 더하기 1000X는 자, 2분의 3배. 2분의 3 곱하기 요거 13,000 플러스 500X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거 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모를 좀 없앨게요. 2 곱해보면 사라지고, 자, 여기 2 곱해보면은 18,000 더하기 2000X, 요거 3 전개시켜보면요. 39,000 더하기 3 곱하면은 1500X. 1500X가 L로 넘겨서 이렇게 빼주면은 2000에서 빼주면 500 되겠죠. 500X. 18,000은 L로 넘어갑니다. 39,000에서 18,000 빼면은 21,000 이렇게 되겠네요. 일단 공 2개씩 이렇게 지우고요. 210을 5로 나누면 되겠죠. 5로 나누면 자, 5, 4, 20, 5, 20이니까 42. 답이 42. 답은 자, 42개월 후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의 소금물 400g이 있다. 25%의 소금물이 되려면 몇 g의 물을 증발시켜야 하는지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자, 증발시키는 거를 xg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15%의 소금물 400g이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소금의 양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소금은요, 소금물 곱하기 농도 이렇게 돼요. 자, 소금물 곱하기 농도입니다. 소금물은 400g 곱하기 농도는 15%, 100분의 15. 공 2개 이렇게 약분되고요. 4 곱하기 15 하면 60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소금의 양이 60g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물을 xg 증발시켰습니다. 그러면 물만 사라지겠죠. 그러면 이제 농도를 어떻게 구하냐면, 자, 농도는 소금물 분의 소금이죠. 자, 소금물이 현재 맨 처음에 400g이 있었는데 여기서 xg을 증발시켰으니까 물을, 소금물은 400-x가 되고요. 자, 여기 분자 소금인데 소금은 변함이 없죠. 자, 물만 증발시킨 겁니다. 그래서 소금의 양 60은 그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자, 여기 농도가 25%가 되면 돼요. 쟤는 농도가 100분의 25 또는 요거 곱하기 100은 25 이렇게 써도 돼요. 자, 요거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25 요거 나누면요, 요거 4죠. 이렇게 나누면 이게 4분의 1과 같고요. 이렇게 대각선끼리 곱한 게 같습니다. 이렇게 곱하면은 4, 6, 24니까 240은 얘하고 이렇게 곱하면은 1 곱하면 400-x가 되겠죠. 자, x를 넘기고요. 241로 넘기면 400에서 240 빼면 160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60g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송국 편집 담당인 태준, 재민, 석호는 한 프로그램을 혼자 편집하는데 각각 8시간, 12시간, 10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일률이 나오겠죠. 태준은 볼게요. 혼자 하면은 8시간이 걸리니까 태준의 일률은요. 1시간에 할 수 있는 양이, 자, 전체 일의 양을 1이라고 보면 1을 8로 나눈 1시간에 8분의 1만큼 하고요. 자, 재민은
혼자 하면 12시간이 걸리니까 12분의 1. 그 다음에 석호는 혼자 하면은 10시간이 걸린다고 했어요. 10분의 1만큼 합니다. 동일한 편집 분량을 스케줄이 너무 촉박하여 처음에는 태준이가 1시간 하다가 중단하고 그 다음엔 재민이와 석호가 함께 일을 하여 끝냈다. 재민이와 석호가 함께 일한 시간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죠. 자, 함께 일한 시간을 제가 X라고 X시간이라고 놓고 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준이가 1시간 했어요. 태준이가 한 일은 8분의 1 곱하기 1이니까 그냥 8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재민이와 석호가 함께 일하면 요거 두 개를 더해주면 됩니다. 1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12분의 1 더하기 10분의 1인데 자, 이거를 X시간 동안 했어요. 그래서 이 다 더한 양이 총량인 1 이렇게 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방정식 세웠고요. X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8분의 1 넘겨서 이렇게 먼저 빼보면은 1에서 빼보면은 이게 8분의 7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 통분을 해주겠습니다. 이거 60으로 통분할게요. 여기 5 곱하면 돼요. 여기도 5 곱하면 5가 되고 여기는 6 곱하면 되니까 분자도 6 곱하면 이렇게입니다. 60분의 11이 돼요. 이거만 계산 먼저 해보면 자, 60분의 11이 됩니다. 그래서 60분의 11x는 우변에 8분의 7 이렇게 되고요. 자, x를 구하려면 자, 이거 역수를 양변에 곱합니다. 그러면 넘어가서 8분의 7 곱하기 11분의 60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해보면 자, 이거 일단 4로 약분할게요. 4, 2, 8이고 4, 1은 4, 4, 5, 2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약분 안 되니까 자, 22분의 하면 105 이렇게 돼요. 이 값을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라고 했으니까 105를 22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4 곱해보면은 88이 되고요. 그 다음에 17이 되겠네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점 찍고 이제 자 8은 안 되고 7 정도 되겠네요. 7. 자, 이 7은 14. 이 7은 14니까 15 이렇게 돼요. 빼주면은 16이 돼요. 160 이렇게 되고요. 자, 이 7 해볼까요? 이 7 그것도? 자, 이 7은 14에 이 7은 14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6 이렇게 나오는데 자, 4.77 뭐 이렇게 가죠?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라 여기서 반올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4.8 답은 4.8 시간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사 댁에는 딸이 셋이 있는데 이 딸 셋이 나이가 모두 2살씩 차이가 난다고 한다. 첫째 딸의 나이는 셋째 딸의 나이의 3배보다 6살이 적다고 할 때 둘째 딸의 나이를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자, 딸이 있는데 셋째 딸이 있죠. 제일 작은 걸 제가 x로 잡을게요. 이렇게. 그럼 둘째 딸은 여기에 이만큼 더한 x 플러스 2가 되겠죠. 2살씩 차이 나니까. 첫째 딸은 x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딸의 나이가 셋째 딸의 나이의 3배보다 6살이 적다. 이걸 식을 써보면 첫째 딸 나이는요. 셋째 딸의 나이보다 나이 3배. 그럼 3x보다 6살이 적다. 빼기 6과 같다. 이렇게 됩니다. 자, 방정식 세웠고요. 이걸 풀어보면 x갈로 넘겨서 빼주면 3x 빼기 x는 2x가 되고요. 마이너스 6은 좌변으로 넘겨서 여기 더해주면 10이 되겠죠. 2로 나누면 x는 5가 됩니다. 근데 지금 둘째 딸의 나이를 구하라고 했죠. 여기 x가 5니까 5 더하기 1은 7. 자, 7살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지점 A, B 사이를 자동차로 왕복하는데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갈 때는 시속 60km로. 자, A 지점, B 지점이 있습니다. 왕복을 하는데 자, 여기 갈 때는 시속 60km로 가요. 돌아올 때는 시속 45km로 갔다 그랬습니다. 갈 때가 돌아올 때보다 45분 적게 걸렸다면 두 지점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거리를요 x 킬로미터라고 할게요. 자, 그럼 우리 시간은 속력 문제의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갈 때의 시간을 구해볼게요. 갈 때의 시간은 속력이 60이고 거리가 x니까 60분의 x가 되고요. 자, 올 때는요. 올 때는 속력이 45고 x가 되겠죠. 45분의 x가 됩니다. 근데 갈 때가 이 갈 때가요. 돌아올 때보다 요값보다 45분이 적다. 그러니까 빼기 45분인데 단위가 지금 다 시간입니다. 시간. 그래서 이 45분을 시간으로 바꾸려면 60으로 나눠주면 돼요. 60분의 45시간 하고 같다 이렇게입니다. 자, 이거 분모 없애기 위해서요. 요거 배수 중에서 두 배 해주면 90이고 90은 이거 안 되니까 또 두 배 해주면 180은 되죠. 그래서 양변에 180을 곱해 보겠습니다. 180 곱하면은 약분되고 3이니까 3x가 되고요. 자, 이거는 4 곱하면은 180이 돼요. 그래서 약분하고 나면 4x. 그 다음에 여기는 60 약분되면 3이니까 여기 3 곱하면요 135가 됩니다. 3x로 넘기면 x고요. 마이너스 135 좌변으로 넘어가면 135. 그래서 x 값은 135. 그래서 A, B 사이의 거리는 135km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캐릭터 티셔츠를 50% 할인하여 2,550원에 판매하고 있다. 이 티셔츠의 정가는 원가의 70% 이익을 붙여서 매겨진 것일 때 원가를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원가를 X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가는요 70% 이익을 붙였대요. 원가의 70% 이익. 정가를 구해보면 원가에 70% 이익을 붙였죠. 그러면 x에 1.7을 곱하면 돼요. 이게 뭐냐면 원래 있던 x 원가에 x의 70%라는 게 100분의 70입니다. 이렇게 돼요. 이거를 계산한 건데 이게 x로 묶어보면 1 더하기 100분의 70 이렇게 돼요. 이 값이 1.7입니다. 그래서 70% 이익을 붙이면 1.7을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1.7x 이렇게 되고요. 자, 이게 정가입니다. 그리고 티셔츠를 50% 할인하여 그랬습니다. 그럼 할인가. 자, 여기서 할인한 가격입니다. 할인가는 이 정가에 50% 할인하면 그냥 절반 가격이에요. 1.7x에 50%니까 2분의 1 해도 되겠죠. 이렇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했더니 2,550원에 판매했다. 이 할인가. 할인해서 판매한 가격이 2,550원이라는 겁니다. 이때 x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양변에 2 먼저 곱해 볼게요. 1.7x가 자, 여기 2 곱하면은 여기 0이고요. 여기 0이고 하나 올라가고 여기도 0이고 하나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 곱하면은 5가 되겠네요. 5,10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요거 1.7은요. 10분의 17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10분의 17x는 5100 이렇게 되고 x는 5100 곱하기 자, 이거 역수인 17분의 10이 됩니다. 자, 5100을 17로 나눠보면요. 여기에 자, 여기 3 곱하면은 51이 나오죠. 약분되면은 300이 되고요. 여기 10 곱하면 3000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원가는 3000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이가 42cm인 철사를 민주와 민여비가 나누어 가지라고 한다. 민주가 가진 철사가 민여비가 가진 철사보다 6cm가 더 길 때 그랬어요. 자, 일단 해볼게요. 자, 민주가 가진 철사가 민여비보다 6cm 길다. 민여비를 x라고 할게요. x가 같다. 그러면은 민주는 x에다가 6을 더한 것만큼 같겠죠. 42를 나눠 가졌으니까 이거 두 개를 더한 게 42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x 플러스 6 더하기
x가 42. 자, x 더하기 x 2x고요. 6 넘겨서 빼주면 36. 2로 나누면 x는 18이 됩니다. 자, 민엽이가 18이 되고 민주가 여기다가 6을 넣으면 24가 되겠죠. 자, 민주가 가진 철사를 밑변 그랬어요. 자, 민주가 가진 철사 여기다가 아까 18 더하기 6이니까 24가 되겠죠. 이 밑변이고 민엽이가 가진 철사를 높이로 하는 삼각형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이 높이가 자, 민엽이 x값 즉 18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넓이를 구하라 했습니다. 곱한 다음에 2분의 1 해주면 되겠죠. 18하고 24를 곱한 다음에 2분의 1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약분되면은 9가 되겠죠. 그럼 24에 9를 곱해보면 4, 9, 36 2, 9, 18 그 다음에 21 216이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단위까지 있네요. 216 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두 여학생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 반에서 언니 또는 오빠가 있는 친구는 전체의 9분의 4, 동생이 있는 친구는 전체의 3분의 1. 언니 또는 오빠가 있고 동생도 있는 친구는 전체의 9분의 2이다. 외동인 친구가 16명일 때 우리 반 전체 학생 수를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전체 학생 수를 X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언니 또는 오빠가 있는 친구가 전체의 9분의 4니까요. 자, 언니 또는 오빠입니다. 자, 여기에 9분의 4x가 되겠죠. 이렇게 있고요. 자, 동생이 있는 거. 자, 동생이 있는 학생 수는 전체의 3분의 1이니까 3분의 1 곱하기 x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요. 언니 또는 오빠가 있고 동생도 있는 친구는 전체의 9분의 2다 그랬어요. 자, 이게 뭐냐면 자, 언니 오빠 할 때 자, 여기도 동생이 있는 친구도 같이 센 겁니다. 자, 여기도 동생이 있는 친구가 3분의 1x인데 이 안에도 언니 오빠 있는 친구도 같이 센 거죠. 그래서 자, 이거 두 개를 이렇게 더하면은 둘 다 있는 친구들은 겹쳐지게 돼요. 두 번을 더합니다. 자, 여기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돼요. 자, 여기서 언니와 오빠가 있는 친구들이고 동생이 있는 친구들입니다. 둘 다 있는 친구들도 있겠죠. 언니 오빠도 있고 또는 뭐 이렇게 동생도 있는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 이 부분의 개수를 구하고 싶으면 자, 요거 더하기 요거 해주면 이쪽 부분은 두 번 세주게 돼요. 그래서 요 겹치는 부분을 한번 빼줘야 돼요. 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개수를 구해보면 9분의 4x 더하기 3분의 1x인데 자, 겹치는 부분이 자, 전체의 9분의 2니까 9분의 2x가 겹칩니다. 요거를 빼줘야 돼. 이렇게. 그러면 요 학생들은 언니, 오빠 또는 동생이 있는 학생이고요. 자, 외동인 친구가 16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더하기 16 해주면 이게 우리 반 전체 학생 수인 x와 같아져야 됩니다. 여기 방정식을 세웠고요. 자, 이걸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모 없애기 위해서 9를 곱해볼게요. 자, 9 곱하면은 4x, 9 곱하면은 3x, 9 곱하면은 마이너스 2x. 자, 여기 9 곱하면요. 6, 9, 54에 9, 1은 9 하면 144 이렇게 되고 9 곱하면은 9x가 됩니다. 자, 4x, 3x, 7x에서 2x 빼주면 5x가 되죠. 자, 5x가 우변으로 넘어가서 빼주면 여기 4x 돼요. 4로 나누면 x값 구해주죠. 4는 자, 4로 나누면 4, 3, 12에 24니까 4, 6, 24. x값은 36. 그래서 전체 학생 수는 36명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A팀, B팀이 한 문제를 맞출 때마다 40포인트 또는 50포인트가 주어지는 독서 골든벨에 참여했다. 현재 A팀은 960포인트로 총 20문제를 맞췄다. 960포인트고요. 총 20문제 맞췄고요. B팀은 16문제를 맞췄고 780포인트를 획득하였다고 한다. 자, A팀, B팀이 마친 40포인트의 문제수의 합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자, 40포인트의 문제수를 구합니다. 먼저
A팀이 맞은 40포인트의 문제수를 X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포인트짜리 X기 맞췄어요. 그럼 50포인트는 자, 합쳐서 지금 A팀은 총 20문제를 맞췄다고 했기 때문에 20에서 X를 빼준 20-X가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계산을 해보면 40포인트짜리 X니까 40X 50포인트짜리가 20-X니까 50에 20-X 해준 게 전체 A는 960포인트 이렇게입니다. 자, 이 방정식 풀어주면 X값 구할 수 있겠죠. 자, 풀어보면 일단 10을 양변 나누면은 공 하나씩 다 지워지겠죠. 그 다음에 전개시키겠습니다. 요거 전개시키면 5 곱하기 20은 100이고요. 5 곱하기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5x인데 여기 4x니까 마이너스 x가 됩니다. 이 값이 96. 자, x를 넘기고 96을 넘기면 x값은 4가 됩니다. 그래서 자, A팀은 40포인트 4문제 맞췄고요. 자, B팀이 맞춘 40포인트짜리 문제수를 Y라고 할게요. 하고 식을 똑같이 쓰겠습니다. 자, B팀을 보면 자, 16문제를 맞췄어요. 그러면은 지금 40포인트짜리가 Y 문제니까 40Y에 그럼 나머지 자, 50포인트짜리는 16문제에서 Y를 빼면 되겠죠. 그럼 50 곱하기 16 빼기 Y 이렇게 돼요. 그래서 총 점수인데 여기 780포인트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변 10으로 나누면 공 하나씩 이렇게 지워지고요. 자, 이거 먼저 곱할까요? 이렇게 곱하면은 5, 6, 30에 오니까 80.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5y인데 여기 4y죠. 마이너스 y가 됩니다. 78. 자, y로 넘기고 78로 넘기면 y 값은 2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문제수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4와 2를 더해주면 최종 답이 6이 됩니다. 6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